예, 모닝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CPI가 예상치 하회하면서 금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증시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FMC 회의는 연내 금리 인하 횟수가 3회에서 1회로 수정됐거든요. 근데 투자들이 이미 한 번 또는 두 번 인하로 수정될 거야 이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증시에 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들은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MSCI 한국 지수가 2.49%, 야간 선물 1% 올라서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는 이제 중요한 어떤 변수들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과연 움직이느냐 그리고 지수가 올라간다라면 어떤 종목이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어떤 흐름이 일관성을 갖느냐 반짝이냐 이게 가늠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는 에너지라든가 그리고 금융주 이런 종목들이 또 제약주가 빠지면서 약보합으로 끝났지만 S&P 500, 나스닥, 러셀 2000 순으로 더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기술주와 성장주 쪽에 매수가 집중이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뭐 종목들 보면 아마존을 제외한 빅테크 종목들 대부분 다 올라갔고 반면에 이제 금융주라든가 제약주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시장이 이런 흐름을 보인 건 역시 이제 지표들 때문인데 5월 물가 지표, 그러니까 CPI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살 때 판매되는 진열대 물건값이 어떻게 변했나 뭐 이런 것들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헤드라인, 다음에 근원 물가 전부 다 전년 대비 예상치보다 0.1%포인트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전월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헤드라인은 전월 대비 0.1% 올랐을 거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0이었어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0.01%니까 변한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원 같은 경우는 0.3% 올라갔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0.16,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0.2라고 발표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0.16이었어요. 그래서 전월 대비 0.16이면 이게 쌓이면 2%대로 낮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상당히 안정됐다. 예상했던 것보다 안정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올라갔고 또 하나는 슈퍼코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슈퍼코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서비스 물가예요. 이게 이제 뭐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뭐 식품 가격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물가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막 변동이 크잖아요. 근데 슈퍼코어는 한 번 올라가면 잘 안 빠지는 거. 예를 들면 뭐 인건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수치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가면 잘 안 빠지는 수치가 살짝 빠졌다라는 거는 물가의 어떤 강도가 좀 와야 되기 시작했다. 이후에 물가가 좀 빠질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된 거죠. 세부적으로 보면 그냥 아마 보험료가 빠져서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CPI의 어떤 내용 자체는 투자자들이 물가가 이제 빠질 수도 있겠다. 다시 지금 정체된 상태에서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겠다. 이런 기대감을 자극하게 되는 그런 재료가 됐죠. 또 금리가 빠지고 증시가 올라가고 이런 재료로 이제 반영이 됐고 도이체뱅크에서 예상하고 있는 어떤 그 물가의 어떤 시나리오를 그린 게 있었는데 대체로 뭐 저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MC가 사실은 더 중요했죠. FMC 중요했는데 일단 점도표라는 건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건데 당초 올해 금리 3번 내릴 거야 이쪽에 제일 몰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으로 수정이 됐고 대신 내년도에는 3번 내릴 거야 해서 4번 내릴 거야라는 거. 그러니까 내년까지 보면 뭐 6번 내릴 거야 해서 5번 내릴 거야로 바뀐 거니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 내릴 거야, 2번 내릴 거야, 이게 비율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한 명만 마음을 바꾸면 올해 전망은 2번으로 수정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3번에서 한 번으로 바뀐 거니까 조금 연준 위원들이 소극적으로 바뀌었는데 좀 뭐 매파적까지는 아닌데 좀 소극적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악재로 해석될 수도 있었지만 이미 투자자들은 올해 뭐 한 번 아니면 2번이겠지 뭐 이렇게 이제 바뀐 상태라서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전망을 보면 고용이라든가 뭐 성장률 이런 건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물가 전망치는 높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전망했던 것보다 0.2%포인트씩 높여 잡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 높인 거는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 수치 이렇게 나올 거를 예상을 안 하고 좀 끈적거린 것 같다. 이렇게 보고서 이제 수정을 한 것 같고 저거는 무난하게 달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데이터는
연준이 조금 보수적으로 잡긴 했지만 뭐 이미 예상했던 범위에서 크게 달라진 건 아니라서 FOMC가 악재로 작동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일부는 걱정했던 것보단 양호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평가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월이 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발언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은 없대요. 예, 그래서 세 번 내릴까 했다가 이제 한 번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서 원래 이제 금리 본격적으로 인하하는 건 올해부터 시작될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했다가 사실상 시작은 내년으로 미뤄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5월 수치가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파월도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 위원들은 5월 수치 가지고 전망치를 수정하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에이 이거 가지고 설레발 떨지 말자 한 번 더 보자. 근데 말 바꾸면 6월에도 저런 수치가 나오게 되면 그리고 이제 계속 수치가 저렇게 나오면 아마 기존 제 전망이 아마 수정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잘 나온 건 맞는데, 아 이거 그냥 이거 나왔다고 급하게 수정할 필요는 없지 뭐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제 점도표에 대해서는 이거는 강력한 신호는 아니다. 자기네들이 뭐 점도표 이렇게 찍었다고 해서 반드시 금리 그 신호대로 내리는 건 아니고 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 당연히 데이터 보면서 판단을 할 거고 상황이 달라지면 뭐 당연히 인하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월의 발언은 그렇게 거의 중립 정도였어요. 예, 그냥 뭐 그렇게 뭐 겁주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뭐 기대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연준은 기대 인플레이션 자극해서 물가가 다시 튕겨 올라가는 거를 경계한 거다. 괜히 이제 투자들을 들뜨게 해가지고 이거 이러면 물가 잡힌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물가를 더 올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코멘트들 보면 LPL 파이낸셜에서는 인하 전에 불필요하게 이제 완화 신호를 주려고 한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뭐 괜히 인하 신호 줘가지고 이제 투자들 들뜨게 하려고 한 것 같진 않다. 이런 평가가 나고, 카슨그룹에서는 점도표를 보면 5월 CPI가 완화됐다라는 거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올해 2번 내릴 거야. 그리고 에버코어에서도 5월 CPI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는 2번 내릴 거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국채금리가 CPI 나오면서 뚝 떨어졌다가 연준 결과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국채금리는 4.3%대까지 내려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4.2%대로 내려가게 되면 증시는 추세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연준의 어떤 결과 이후까지 포함한 금리 전망은 9월에 내릴 거야가 살짝 다시 높아지는, 그러니까 7대3으로 내릴 거야였다가 5대5로 똑같아졌다가 다시 6대4 정도로 9월에 내릴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이게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애플이 오늘 또 올라서 신고가, 이제 장중에 마이크로소프트 뒤집고 시총 1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AI 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반도체주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한 거에 거의 근접을 해가지고 $140까지 올라갔고, 오늘 뭐 엔비디아도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AI 모멘텀이 계속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주에 좀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에너지, 일부 제약주, 금융주, JP모건 이런 종목군들은 최근에 좀 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차트가 좀 달라져 있잖아요. 기술주 반도체 쪽에 다시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추세가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두 업종 간의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금리에 되게 민감했거든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빠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근데 지금 금리가 빠졌죠.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갖추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뭐 CPI라든가 FOMC 결과는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체인데,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월 이후에 매수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매수라는 건 뭐 프로그램 매도 이거 이외에는 이렇게 의미 있는 매수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되면 한 2조 원대 정도 되는 매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매수 주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도 어정쩡하고 종목들에 대한 확신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종목 장사가 됐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중대형주 쪽에 매수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주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낮은 처음에 한동안 화장품 정도 되는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음식료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포 없는 장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일부 대형 제약주,
그 다음에 최근에 2차전지 올라가다가 좀 빠졌었고, 그 다음에 일부 반도체주, 이렇게 시가총액이 좀 굵직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뭐 CPI나 FOMC 이후에 이제 금리가 빠지면서 예탁금이 들어온다라면 그런 분위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거는 이제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거고, 현재 수급 구도에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대형주 쪽에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 지금 FOMC 결과에도 이제 그런 흐름이 깨질 것 같진 않다라고 봐서 종목 장세는 이제 조금 흐름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중종주 쪽으로 갈지는 예탁금 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해서 보면 픽 이벤트가 있었는데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증시에는 좀 고비 넘겼다, 한숨 쉬는 정도,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채금리 빠졌거든요. 이 정도 되면 사실 외국인들이 세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또 하필이면 동시만기일이라 이제 오늘보다 이제 내일이 중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데이터는 잘 나왔고, 외국인들이 반응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부진했던 종목군들이 살아나느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대체로 보면 최근에 시장 대비 조금 부진한, 살았다가 말거나 하여튼 이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이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기존에 어떤 강했던 종목군들로 그냥 더 강화가 되는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오늘 특히 이제 테슬라가 올라갔는데, 이제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부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재료가 있어서 기존에 못 갔던 종목들이 나름대로 핑계거리는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지 아니면 하여튼 이런 구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에서는 대형주가 갈 거냐, 금리 민감주 쪽으로 움직임이 나올 거냐. 뭐 금리 민감주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금리에 이제 바짝바짝 움직이는 상대적으로 시총이 좀 낮은 종목군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삼성전자가 갈래, 아니면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갈래,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한쪽으로 쏠려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 매수가 집중되는지 오늘과 내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두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차트는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이건 뭐냐면 작년도 6월 점도표예요. 올해 점도표가 아니라 작년도 6월 점도표인데, 작년도 6월에 예측했던 연준 위원들의 올해 금리는 4.25에서 4.50이었어요. 지금하고 다르죠. 예, 지금 금리하고 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점도표는 틀려요. 예, 그러니까 점도표대로 만약에 투자를 하면 잘 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준이 오늘 제시했던 FOMC 결과에 나왔던 점도표 경제 예측, 이거에 이제 너무 의미 두지 말고, 연준이 한 번만 내린데 이거 정말 제가 보기엔 틀릴 거거든요. 안 내릴 수도 있고 3번 내릴 수도 있고, 정말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하루 이틀 반영되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점도표 의식하고 그러지 말고, 시장에서 이벤트 끝나고 나서 어느 쪽에 매수가 집중이 되는지 이쪽에 더 집중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중 벌어지는 일은 제가 또 마감 후에 내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